평범한 아르바이트인 줄 알고 현금을 받아 옮겼습니다. 그런데 돈을 받은 뒤 이상하다는 생각이 들어 바로 경찰서에 신고하고 받은 현금도 모두 제출했습니다. 이렇게 했는데도 저 처벌받나요? 억울하게 보이스피싱 전달책으로 연루된 사건을 상담하다 보면 이런 질문을 자주 받습니다. 자수했는데도 처벌받느냐 하는 내용인데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자수했다고 해서 자동으로 무혐의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자수 사정과는 별도로 무혐의 여부는 보이스피싱 범행이라는 사실을 알았거나 적어도 의심하면서도 일을 계속했는지, 그리고 이를 어떻게 증명하느냐에 따라 결정됩니다. 당연하게도 수사기관은 가해자의 몰랐다는 말만 믿고 무혐의를 내리지는 않습니다. 어떤 구인 공고를 보고 지원했는지, 업무를 어떻게 설명받았는지, 급여가 너무 높지는 않았는지, 왜 회사가 아닌 길거리에서 모르는 사람에게 현금을 받도록 했는지 등을 확인합니다. 메신저로만 지시를 받고 현금을 타인에게 전달하거나 계좌로 나눠 송금하라는 요구를 받았다면 미필적으로라도 범행을 인식했다고 의심받을 수 있습니다. 반대로 정상적인 채용 공고와 계약 내용이 있었고 통상적인 급여였으며 현금을 받은 직후 의심이 들어 더 이상 전달하지 않고 바로 신고했다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돈을 사용하거나 숨기지 않고 그대로 경찰에 제출했다는 사정은 범죄에 가담할 의사가 없었다는 점을 뒷받침하는 자료가 됩니다. 다만 신고 시점과 이동 경로, 담당자와의 대화가 객관적인 기록과 일치해야 합니다. 따라서 휴대전화 대화방을 삭제하거나 지시자와 다시 연락해 말을 맞추려 해서는 안 됩니다. 구인 공고, 문자와 메신저 대화, 통화 내역, 위치 기록, 계좌 거래 내역 등을 원형 그대로 보존하고 처음 일을 제안받은 때부터 경찰에 신고할 때까지의 과정을 시간 순으로 정리해야 합니다. 무엇을 정상적인 일로 믿었고 어느 순간 어떤 이유로 의심하게 되었는지를 설명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만약 범행을 인식했다고 판단되더라도 자수, 피해금 반환, 초범 여부와 수사 협조는 처분과 형량에서 유리한 사정이 될 수 있습니다. 이때에는 무혐의만 고집하기보다 기소유예 등 현실적인 목표도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피해자가 전달책을 상대로 민사상 손해배상을 청구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다만 실제 책임이 인정되는지는 마찬가지로 범행 인식 여부와 전달 행위가 피해 확대에 기여했는지 등에 따라 달라집니다. 현금이 피해자에게 반환되었다고 해서 형사 절차가 자동으로 끝나는 것도 아닙니다. 보이스피싱 전달책, 만약 이상한 낌새를 알아차려 자수했다면 자수했다는 사실과 함께 범죄를 몰랐다는 점과 의심한 즉시 범행을 중단하고 피해금을 보전했다는 점을 자료로 분명히 입증해야 하며 피해자의 손해배상도 방어해야 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초기 진술이 객관적 기록과 어긋나면 오히려 불리해질 수 있으므로 최대한 신속히 보이스피싱 사건 처리 경험이 풍부한 변호사의 조력을 통해 자료와 진술 방향을 검토한 뒤 면밀히 대응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감사합니다.